네, 2학년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에는 55번 프린트 벡터를 이용한 구해 방정식 소단원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보시면요. 지금 두 개의 점 A점과 B점에 대해서 AP 벡터와 BP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도록 하는 점 P가 나타나는 도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도형 위에서 어떤 점 Q를 잡아가지고 이 Q에서 도형에 접하도록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이 AP 내적 BP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점 P 걔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 P를 X, Y, Z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 벡터는 자, 우리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했었죠? 그러면 X-2, Y 플러스 3, Z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P 벡터는요. 자, P에서 또 B를 빼주시면은 X-U, 그 다음에 Y 플러스 1, 그 다음에 Z-5가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내적을 해볼 건데, 자, 내적을 하면요. X 성분끼리, Y 성분끼리, Z 성분끼리 많이 해봤죠, 이제. 자, 내적을 하시면은, 자, AP 내적 BP는 X-2, X-U 더하기 Y 플러스 3, Y 플러스 1 더하기 Z 플러스 1, Z-5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 자, 얘를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Z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뭔가 X제곱도 있고 Y제곱도 있고 Z제곱도 있는 이 도형 아마 9가 되지 않을까 싶죠. 자, 9의 방정식 맞는데요. 실제로 요거 9가 좀 더 어떤 9인지 잘 보이도록 하려고 완전 제곱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Y제곱 플러스 4Y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4Z를 할 거고, 자, 12, 3, 마이너스 5 넘어갑시다. 자, 넘기기 전에 12 더하기 3 하면은 15, 마이너스 5 하니까 12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완전 제곱이 되려면 필요한 숫자들이 있다, 그죠? 자, 16 더해주시고, 그러면 옆에 플러스 16, 여기 플러스 4가 돼야 되겠죠? 그럼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도 플러스 4가 돼야 되겠다, 그죠? 플러스 4. 자, 그러면 얘를 정리했을 때 X-4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Z-2의 제곱은, 자, 16에서 10 빼주면은 6, 거기다가 다 더하니까 14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 9의 방정식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우고 문제 풀어볼게요. 이어서. 자, 우리가 지금 9의 방정식을 찾았는데 이 9 위에 있는 점에서 도형에 접하도록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 평면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정보가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덥선 벡터, 하나는 지나는 점. 근데 점은 알고 있다. 우리 5, 1,0 지나야 되는 거 알고 있고요. 자, 덥선 벡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한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잠깐 그려보면은, 자, 우리가 이렇게 9가 있다고 칠 때 이 9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이 9의 중심은요, 요거 읽으시면 보이시죠? 4, 마이너스 2, 자, 중심이 5라고 했을 때 4, 마이너스 2,2가 있습니다. 자, 이 중심으로부터, 자, 여기 어딘가에 점 Q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Q랑 접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거 잠깐 단면도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지, 실제로 입체에서 보면은 이거 지금 평면이 상태예요. 자, 그러면 덥선 벡터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면, 우리 친구들 5에서 Q로 가는 요 OQ 벡터가, 제가 지금 여기 벡터 표시한 거 보이시죠? 요 OQ 벡터가 바로 직선과, 직선입니다. 다시요. 평면과 수직이 되는 요 OQ 벡터가 바로 평면의 덥선 벡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OQ 벡터, 덥선 벡터를 찾으려면은, 자, Q에서 5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1, 그 다음에 1 빼기 2니까 3, 0 빼기 2 하시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덥선 벡터도 알고 점도 아니까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찾아보면은 1,
x-5 더하기 3 y-2에 z-0은 0이 되겠다. 전개하시면은 x-5 더하기 3y-3 빼기 2z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식을 조금만 이쁘게 정리하면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넘겨주시면은 8. 그래서 최종 답은 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는 8이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 문제부터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구의 방정식. 원래 우리 구의 방정식 자체는 2단원 후반부에 배웠었는데 여기 벡터 단원에서는요 다시 한번 구를 다루는 이유가 벡터를 활용해서 구를 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조금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같이 보겠는데요. 네, 2번 문제는요 두 개의 점이 주어지고 점 P의 위치 벡터 거기까지, 자, 세 점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B 벡터, X 벡터로 하겠다. 그때 이 주어진 등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단원이 뭐냐면 여러분 구의 방정식이잖아요. 아마 이 도형 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의 건널비를 구하자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는데 어떤 구인지 찾아야 되니까 요 벡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뭔가 완전 제곱 느낌이 잘 나시고,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단원에서 우리가 요거 식 살펴봤었죠. 이거 벡터 버전 완전 제곱식인데요. 자, 정리하면은 이거 x 벡터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 제곱이다. 얘는요 우변 보시면요 9b벡터의 크기 제곱이죠. 이거 3b벡터 크기를 제곱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크기 제곱이 이거 크기 제곱과 같으니까 제곱을 날려주시면은 x벡터 마이너스 a벡터의 크기가 3b벡터의 크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x벡터는 우리가 이 점 P 모르니까요. 이 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A점 벡터를 빼주시면은 x-2, y-7, z-1 부딪혀서 플러스 1. 얘는 3. 그 다음에 자, B벡터의 크기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1제곱, 0제곱, 마이너스 3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는 정리가 되겠다. 3 루트 10으로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크기를 구할 건데, 자, 크기 구할 때 어차피 루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양변 제곱하시죠? 요거 제곱. 그러면 얘는 이제 x-2의 제곱 더하기 y- 여기 지울게요. 7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될 것이고, 우변은 3루트 10을 제곱하시면은 9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은요 다음과 같이 9의 방정식인 거 확인 완료되었고, 자, 우리가 9의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건널비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꼭 기억합시다. 4파이 r 제곱이다. r은 반지름.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루트 90이죠. 그러면 4파이에다가 루트 90 제곱을 하니까 결론은 360파이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번 문제를 통해서는요 이 주어진 벡터 방정식, 벡터를 활용해서 나타냈으니까 벡터 방정식을 풀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 보니까 구인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건널비 공식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등식 기억하셔야 되고 건널비 공식도 꼭 기억해 주세요. 정리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점에 대해서 점 P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족한다고 하는데, P와 원점 거리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 스몰 m이라고 하자. 라지 m, 스몰 m의 곱을 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도 점 P가 안 나와 있으니까 점 P를 한번 세팅을 하고 시작합시다. 점 P를 x, y, z라 하면, 자, 그러면 PA 벡터 더하기 PB 벡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PA 벡터는
A에서 P를 빼야 되니까 여기서 여길 뺍시다. 2-x, 1-y, -1-z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D 벡터는요. 자, B에서 P를 빼줘야 되죠. 그러면은 0-x, -1-y, 5-z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A 벡터 더하기 PD 벡터를 구했으니까 이 두 개 벡터를 더해 주시면 얘는 자 2-2x, 자 더하시면은 -2y 되겠네요. 자 둘이 더해주시면은 4-2z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가 2가 돼야 되는데 이번에도요 여러분 이거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루트가 등장하니까 우리 제곱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루트가 날라가죠. 자 그러면 요 좌변에 있는 이 크기의 제곱은 각각의 성분을 제곱해서 합하는 거죠. 내적이니까 내적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2-2x의 제곱 -2y의 제곱 4-2z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요 2를 제곱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친구들 2가 들어있으니까 2를 밖으로 뺄 건데 제곱해서 빼야 되니까 4의 1-x 제곱 자 -2도 밖으로 빼면은 제곱으로 빠지니까 4가 되죠. 요거 4y 제곱 여기도요 2가 있으니까 2를 밖으로 뺄 때 제곱이 같이 빠져야 되니까 4의 2-z 제곱이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항이 다 4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약분을 해서 자 왼쪽에서 이어서 할게요. 1-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z의 제곱이 지금 1이 되겠습니다. 요거 9의 방정식이죠. 자, 이 9의 방정식 이 점 P는요 이 9 위에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점 P 9위에 있는 임의의 점과 원점 사이 거리를 측정을 해서 최대가 되는 순간, 최소가 되는 순간 이거 우리 이전에 공간 도형과 공간절표 반원에서 구방 다룰 때 많이 봤던 유형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9가 있다고 칠 때 여기 가운데 원점이 9의 중심이 지금 보시면은 1, 0,2가 되겠죠. 1,0,2 그러면 9의 원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할 때 9의 원점이네 죄송해요. 그냥 원점이죠. 자 그냥 원점이 여기 있고 9의 중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9위에 있는 점 중에서 원점이랑 가장 멀리 떨어진 녀석은 얘죠. 9의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 위에 있는 요 점이 이제 최대. 이 거리가 지금 최대가 됩니다. 라지 M. 그 다음에 최소가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최소가 되는 지점은 여기죠. 여기가 이제 최소가 되겠죠. 스몰 m. 근데 라지 M은 무엇이냐면요. 자, 라지 M은요. 우리 친구들 이 원점과 9의 중심까지의 거리 이거를 D라고 한번 해볼 때 D에다가 9의 반지름 R이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스몰 m은요 요 원점에서 9의 중심까지 거리 D에서 9의 반지름 R이 이번엔 빠진 거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구하고 이 녀석을 구해서 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9의 반지름은 1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D만 구하면 되는데 이 D가 바로 원점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였죠. 그러면 D는 루트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얘랑 얘에 대해서 써주시면은 1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2제곱이죠. 그럼 루트 5일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1 하자. 얘는요 그러면 여러분 루트 5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얘는 루트 5 플러스 1이고 자 따라서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요 루트 5 플러스 1과 루트 5 마이너스 1의 곱이므로 5 마이너스 1 하면은 답은 4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점 P 안 지워져 있으니까 앞에 문제랑 똑같이 x, y, z이다 라고 세팅을 하고 나서 이 벡터 방정식을 풀어내면은 9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9로부터 원하는 조건 찾아서 풀 수 있었습니다. 자 3번 문제 잘 정리하시고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4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시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A라고 할 때 다음 주어진 벡터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부피를 구할게요. 이번에도 여러분 빼다 이거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9이지 않겠습니까? 9의 부피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9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바로 A가 되겠습니다. 요 A를 알아야 이 벡터 방정식 세팅에서 푸니까요. 네, 이 문제는 사실 A 구하는 게 핵심인데 A는 여러분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세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3차원 직선, 특히 3차원 직선 위에 있는 점 세팅하는 방법은 T라고 놓고 풀자고. 그죠? 그러면 2분의 X가 T이고 마이너스 Y가 T이고 마이너스 2분의 Z가 T이므로 이 식을 정리하시면 X는 2T, Y는 마이너스 T, Z는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그러면 직선 위에 있는 점 A는요 뭐가 되냐면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이때 요 벡터 방정식을 풀기 전에 자 A를 정확히 찾아야 되는데 이 A점은 평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평면 식에다가 넣으면 만족해야겠죠. 넣어보면 2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T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지워주시고 마이너스 T가 2이므로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다 라는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T가 마이너스 2인 거 찾았으니까 이 점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 점은 정확히 마이너스 4, 2, 4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 점 A가 정확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 벡터 방정식을 풀 건데 이 벡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할게요. 그러면 왼쪽 넘어가서 풀겠습니다. 자, OA 벡터는 여러분, OA 벡터는요 마이너스 4, 2, 4가 되고 그 다음에 OP 벡터는요 X, Y, Z가 되죠. 얘가 바로 OP 벡터 크기, 즉 X, Y, Z의 크기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풀게요. 자, 먼저 좌변 내작부터 하시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4z가 되겠고 얘는 크기 제곱을 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좌변에 있는 식 다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4x y제곱 마이너스 2y z제곱 마이너스 4z가 됩니다.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 4, 1, 4가 되어서 정리하시면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z 마이너스 2의 제곱은 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어서 합시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이 나타내는 이 9가 나타내는 부피는 얼마가 되냐면은 부피 공식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파이 그 다음에 9의 반지름은 3이 되겠죠. 3의 세제곱. 그러면은 약분해서 9가 되니까 답은 4, 9, 36 파이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 4번 문제에서는요 사실 이 벡터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는 요 교점 A를 찾는 게 핵심이었고 교점 A를 찾을 때 직선 위에 있는 점 세팅하는 방법 는 T라고 놓고 풀자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뒷페이지 가서 5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주어진 9가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원이 있다고 하네요. 이때 그 원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친구들 3차원 관계를 2차원으로 한번 다운을 시켜서 평면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3차원에 있는 9를 2차원으로 다운을 시키면 원이 되겠죠. 이렇게 원. 그러면 9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자, 그때 평면이 이 구랑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2차원으로 다운시키면 직선 모양으로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다운을 시켰을 때, 자, 원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 원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여기 이 구의 중심에서 이 평면까지 거리를 측정하라는 겁니다. 수선해만 내려서 거리 측정. 뭐 여기를 예를 들어서 H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H부터 요 점까지의 이 거리가 바로 요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측정을 해서 파이 r 제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랑 이 점을 연결하면은 이거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왜냐면 수선해발 상태이니까. 근데 이 구의 중심부터 요 구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는 구의 반지름이 되겠다. 구의 반지름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H 수선해발까지의 이 거리 D라고 부르면 이 D는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자,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 하나만 더 붙으면 됐었죠. Z만. 그러면 D는 여기 D. 자, 공식을 적어보면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Z1 더하기 D였습니다. 여기서의 D는 참고로 여기 D랑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찾기 위해서 자, 평면의 방정식 EX 더하기 지우고 EX 더하기 Y 더하기 2Z-7은 0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랑 거리를 측정할 거냐 요 구의 중심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적용을 할 거니까 우리가 자 루트 자 x 앞에 2니까 2 제곱하시고 y 앞에 1이니까 제곱하시고 z 앞에 2니까 2 제곱하신 다음에 절대값 자 값을 각각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 3 되고요. 분자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하시면 마이너스 9 절대값이었으니까 9 해서 여기 3이 되겠습니다. 즉 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3입니다. 자 3이기 때문에 이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시면 나오겠죠. 이 길이는 루트 4제곱 빼기 3제곱을 해서 루트 7이 됩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그러면 루트 7이 되므로 따라서 이걸 반지름으로 갖는 원의 넓이는 7파이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번 문제에서는요. 자, 3차원에서 그 도형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거 머릿속에서 잘 안 떠오르니까 2차원으로 한번 차원을 하나 다운시켜가지고 평면에서 구를 다운시키면 원, 평면을 다운시키면 직선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번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시면은 구에 접하면서 주어진 직선이랑은 수직이 되는 평면의 방정식을 모두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러분 잠시만 우리가 차원을 하나 낮춰서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구가 이렇게 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랑 접하는 평면을 찾아야 돼요. 접하는 평면 이렇게. 자, 2차원으로 그렸지만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주세요. 얘는 지금 구 상태고 얘는 평면 상태입니다. 이때 이 구랑은 접해야 되고 얘 찾을 거예요. 빨강이. 근데 이 빨강이가 여러분 어떤 직선이랑은 수직이 되는데요. 이렇게 수직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찾을 때 자, 우리가 여러분 평면의 방정식을 찾고 싶으면은 두 가지 정도 알아야 되죠. 점이랑 덥선 벡터. 근데 이거 덥선 벡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파랑이의 방향 벡터 얘가 있을 텐데 요거 U 벡터라고 할게요. 파랑이의 방향 벡터. 이 파랑이의 방향 벡터가 바로 빨간색 평면의 덥선 벡터 맞죠? 이 방향 벡터 파란색 방향 벡터는
평면의 법선 벡터 얘랑 평행하잖아요. 같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따라서 평면의 법선 벡터 우리가 구하고 싶은 평면의 법선 벡터 U가 N이 바로 지금 파란색 직선의 법선 벡터 죄송해요. 직선의 방향 벡터죠. 직선의 방향 벡터 U와 같겠습니다. 그러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지금 얼마냐면요. 요거 읽으시면 되죠. 2, 1, 설마 아직도 Z가 1이라고 읽는 친구 없겠죠? 지금 마이너스 Z니까 우리 마이너스 1. 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뭐 식을 세팅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나는 점은 몰라서 정확히 못하지만요. 우리가 2배의 2x 그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d라고 할게요. 자, 얘가 0이다. 이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d 말고는 이제 세팅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쓸 거냐면요. 자, 접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구의 중심부터 여기 평면까지의 거리 있죠. 이 구의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가 바로 구의 반지름이랑 같아야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구의 반지름이랑 같아야 된다. 왜냐면 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썼을 때가 구의 반지름이랑 같다. 풀겠습니다. 자, 구의 반지름은 지금 보시면은 루트 6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구의 중심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기 위해서 자, 구의 중심이 얼마냐면은 0, 마이너스 1, 3 확인했습니다. 자,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쓰시면은 루트 자, 이거 앞에 개수도 읽으시면 되죠? 2제곱, 1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넣어줍시다. 자, 0 넣으면은 0이고, 그 다음에 y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z에 마이너스 z에 3 넣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d. 그러면요, 분모는 루트 6이고, 루트 6분의 절대값 d-4가 루트 6이므로, 자, 양변에 루트 6을 곱해주시면은 절대값 d-4가 6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절대값을 풀어주시면 d-4는요, 6이 될 수도 있고, d-4는요,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d는 10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4 넘겨서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도 가능. 그러면 위에서 마무리할게요. 따라서 이 평면의 방정식 우리가 찾고 싶었던 녀석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플러스 10도 되고 또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2도 되겠습니다. 능령 써야죠. 죄송해요. 능령 써야죠. 자, 이렇게 우리가 6번 문제를 통해서 자, 우선 2차원으로 낮춘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니까 직선의 방향 벡터, 직선의 정보로 평면의 법선 벡터, 평면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접한다는 의미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것도 썼습니다. 자, 문제 잘 푼 거 정리하시고요. 7번 문제 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문제를 같이 볼 건데요. 7번을 보시면 지금 두 점 A점과 자, 점 P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각각의 위치 벡터를 A 벡터, P 벡터라고 하면 주어진 벡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아마 이번에도 9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9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앞선 문제들처럼 우리가 점 P를 X, Y, Z라고 세팅하는 걸로 출발합시다. 그러면 P 벡터는 우리가 X, Y, Z 벡터라고 할 수 있겠죠. P 벡터는 X, Y, Z. 그 다음에 A 벡터는 3, 0, 4 벡터가 되니까요. 자, 요거 X-3, Y, Z-4 벡터의 크기가 A 벡터의 크기, A 벡터의 크기니까 크기 구합시다. 루트 3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4제곱과 같다. 이거 정리하시면 5가 되죠. 그러면
우리 크기 이거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했을 때 x 빼기 3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4의 제곱이 25이다. 이렇게 구의 방정식 찾았습니다. 자, 이 구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도 0이다. z도 0이다. 그래서 이 구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요. 자, x 빼기 3은 제곱은 그대로 가시고 y에 0 넣으니까 사라질게요. z에 0 넣으면은 16 되겠습니다. 자, 16 넘겨주시면요. x-3의 제곱이 9이므로 x-3 자체는 3이 될 수도 있고 x-3 자체는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x는 6이거나 0이 되기 때문에 자, x가 6인 경우에 x축 위에 있는 점은 6,0,0,0. 그 다음에 x가 0이 되는 경우에 점은 0,0,0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6이 되겠죠. 따라서 최종 답은 6이 되겠습니다. 앞에 봤던 문제들이랑 똑같이 점 P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점 P를 XYZ라고 한 다음에 이 벡터 방정식 그냥 풀어서 그냥 딱딱딱딱 하면은 잘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정리 잘 하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 보고 마무리합시다. 8번에 보시면요. 좌표 공간에서 점과 점 P, 점 A와 점 P의 위치 벡터를 각각 A 벡터, P 벡터로 할 때 이 벡터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점 P와 평면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할게요. 7번이랑도 똑같고 앞에 문제들이랑도 똑같죠? P점 안 나와 있으니까 P를 이번에도 X, Y, Z라 하는 것으로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요. P 벡터 빼기 A 벡터를 해야 되는데 얘는요. X-2, Y-3이니까 플러스 3, Z-1이니까 플러스 1 되겠습니다. 얘가 바로 4인데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서 벡터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Z 플러스 1의 제곱은 16 나옵니다. 즉, 이 점 P는요, 이 부 위에 있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를 이렇게 2차원으로 다운시켜서 마치 원처럼 그렸을 때 여기 구의 중심 있을 것이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이때 평면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평면이 이렇게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셨을 때 이 구 위에 있는 어느 임의의 점과 이 평면까지 거리 최대가 되게 하는 순간은 언제냐면요. 여기서 수선앱에 딱 내린 거 했을 때 이걸 연장시키는 이 거리가 바로 이 점과 이 평면까지의 거리가 이제 최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여기는요. 이 길이는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써서 구하시고 여기는요. 구의 반지름이 되겠죠. 여기를 우리 D라고 부르자. 여기를 R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R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4라고요. D만 찾으면 되는데요. 자, 평면의 반정식이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으니까 D도 구하겠습니다. D는 루트. 자, 평면의 반정식의 개수들을 다 읽어주시면 3제곱 마이너스 6제곱 2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자 넣겠습니다. 6 플러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아이고 여기 숫자가 좀 꼬였네요. 다시 쓸게요. 자, 6 그 다음에 플러스 1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부터 9랑 36이랑 4를 더하니까 이거 49, 7 되고요. 그 다음에 정리하면은 요거 해서 16 되고요. 더하면 22가 되고 11 더하니까 33이 되겠죠. 자, 7분의 33이 나옵니다. 자, D가 7분의 33이고 R이 4이므로 따라서 최대값은요. 7분의 33 더하기 4를 하니까 7분의 33 더하기 4, 7, 28 하시면은 61이 이제 최종 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마지막 8번 문제까지 마무리하였는데요. 이전에 다뤘던 구의 방정식 잘 기억하시고 하고 계실 때 자, 벡터를 활용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점 P가 안 나와 있으면은 점 P x, y, z라고 세팅해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그걸 이용해서 위치 관계 해석하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기아 열심히 따라와 줬는데 감사하고요.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